자,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꺾이지 않는 폴더 채널입니다. 승무패 59회차도 유로 예선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번 59회차는 많은 분들이 다수의 1등 적중자를 예상하고 있는데 서너 경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80% 가까이 몰리는 경기들이기 때문에 정배 그대로 나온다면 예상대로 1등이 좀 쏟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80% 이상 몰린다고 해도 그 80%가 적중 확률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변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회차부터 개인 픽은 따로 가져가지 않고 48,000원짜리 고정으로 구매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5만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그냥 2,000원짜리는 그냥 재미로 구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59회차는 국가대항전인 만큼 그냥 간단하게 핵심만 짚고 넘어갈 테니까 그냥 꺾이지 않는 폴더 채널에서는 이렇게 픽을 했구나, 이 정도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승무패 59회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아제르바이잔 대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은 직전 경기에서 에스토니아에게 0대2로 승리를 했고 오스트리아는 직전 경기에서 벨기에에게 2대3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오스트리아가 압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제르바이잔이 반전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직전 두 경기 연속 승리를 기록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에스토니아와 지금 요르단 같은 약팀들을 거둔 승리이기 때문에 몇 수 우위의 전력을 갖추고 있는 오스트리아에게는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스트리아는 직전 강팀인 벨기에를 상대로 아쉬운 한 점 차이 패배를 기록했고 오스트리아가 이번 경기에서 원정에 불리함을 가져가는 경기이긴 하지만 최근 보여주는 경기력을 봤을 때 좀 오스트리아가 압도하는 경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홈팀 아제르바이잔의 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그리스 대 네덜란드. 그리스는 직전 경기에서 아일랜드에게 0대2로 승리를 했고 네덜란드는 직전 경기에서 프랑스에게 1대2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팽팽한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본적인 전력에서 네덜란드가 압도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 보여주는 경기 흐름으로 봤을 때 그리스가 쉬운 상대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스가 현재 조 2위를 기록하고 있고 네덜란드가 3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반드시 잡아내는 경기를 해야 되고 그리스는 반드시 막아내는 경기를 해야 합니다. 기본 전력에서 앞서는 네덜란드가 쉽게 승리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부상으로 전력 이탈한 선수들의 공백이 좀 커 보이고 그리스가 홈에서 이점을 가져가면서 특유의 내려앉아서 역습을 하는 경기를 한다면 무승부보다도 승리할 수 있는 승산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현재 승리가 꼭 필요한 네덜란드의 무리한 공격으로 인한 빈 공간을 그리스가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좀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그리스의 승패 2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 지브롤터 대 아일랜드. 지브롤터는 직전 경기에서 웨일스에게 4대0으로 패배를 했고 아일랜드는 직전 경기에서 그리스에게 0대2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아일랜드가 압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브롤터는 현재 최악체로 평가받으면서 경기력도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7경기 연패를 기록하면서 최근 직전 두 경기에서는 9실점을 기록했습니다. 기본적인 전력에서 아일랜드가 압도적으로 지금 우위에 있고 최근 지브롤터가 보여주는 경기력을 봤을 때 승리하기는 절대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경기에는 지브롤터의 홈이 아닌 중립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고 지금 두 팀 모두 조 최하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일랜드가 전력에서 압도한다고 해도 경기력으로 봤을 때 지브롤터만큼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경기에서도 3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 반전이 조금 기대는 됩니다. 지브롤터가 패배하지 않는 경기를 하기 위해서 내려앉아서 경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본다면 무승부 이변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기에서 중복 폴더를 가져가는 것은 좀 낭비라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지브롤터의 패만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경기에서 홈팀 지브롤터의 무패 2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 벨기에 대 스웨덴.
벨기에는 직전 경기에서 오스트리아에게 2대3으로 승리했고 스웨덴은 직전 경기에서 몰도바에게 3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벨기에가 압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벨기에는 4경기 연속 승리를 기록하면서 절정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스웨덴과 비교했을 때 전력에서도 조금 우위에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벨기에는 지금 유로 본선 진출 티켓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스웨덴을 상대로 전력으로 경기할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홈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패배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승리가 꼭 필요한 스웨덴은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력에서 아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두 팀의 경기로 이번 경기의 승무패 3픽이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에서 승무패 3픽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정배 가실 분들은 무난하게 벨기에 승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경기 아이슬란드 대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는 직전 경기에서 룩셈부르크와 1대1로 비겼고 리히텐슈타인은 직전 경기에서 보스니아에게 0대2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두 팀이 비교했을 때 아이슬란드가 압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이슬란드는 직전 두 경기에서 패배가 없고 홈에서의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입니다. 두 팀 전력과 경기력에서 비교하기에는 좀 차이가 커 보이고 리히텐슈타인이 지금 27경기째 승리가 없는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딱히 이변도 찾아볼 수 없는 그냥 아이슬란드 쪽으로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크게 고민하지 않고 홈팀 아이슬란드의 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보스니아 대 포르투갈. 보스니아는 직전 경기에서 리히텐슈타인에게 0대2로 승리를 했고 포르투갈은 직전 경기에서 슬로바키아에게 3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팽팽한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본 전력과 지금 최근 보여주는 경기력은 포르투갈이 월등하게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경기 당연하게 포르투갈의 승리가 예상되긴 하지만 포르투갈은 지금 유로 본선 진출 티켓을 따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전혀 없는 원정 경기에서 전력을 다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 한 수 아래로 평가받는 슬로바키아에게 2골을 실점하면서 6경기 만에 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보스니아가 좀 상대적 약체이긴 하지만 홈에서의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원정 경기보다 지금 홈 경기에서 월등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승리하지는 못하더라도 무승부 이변까지는 보이는 경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홈팀 보스니아의 무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 룩셈부르크 대 슬로바키아. 룩셈부르크는 직전 경기에서 아이슬란드와 1대2로 무승부를 거뒀고 슬로바키아는 직전 경기에서 포르투갈에게 3대2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팽팽한 경기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력에서 아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룩셈부르크가 홈에서 이점을 가져가면서 조금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룩셈부르크는 홈에서 몰타에게 0대1로 패배를 기록하고 아이슬란드에게 3대1로 승리하는 등 좀 이상한 경기 기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포르투갈에게 9대0으로 대패를 하면서 한번 무너지면 급격하게 무너져버리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슬로바키아가 지금 원정에서의 불리함을 가져가는 경기이긴 하지만 최근 6경기째 실점하지 않던 포르투갈을 상대로 그것도 원정에서 2골을 기록하면서 아쉬운 패배를 기록한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홈팀 룩셈부르크의 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핀란드 대 카자흐스탄. 핀란드는 직전 경기에서 슬로베니아에게 3대0으로 패배를 했고 카자흐스탄은 직전 경기에서 덴마크에게 3대1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팽팽한 경기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핀란드가 홈에서 이점을 가져가면서 좀 더 유리하게 시작하는 경기이고 전력에서도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직전 두 경기 연패를 기록하면서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연패한 두 경기에서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무뎌진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원정에서의 불리함을 가져가고 상대적 약팀으로 평가받긴 하지만 직전 강팀인 덴마크를 상대로 패배하긴 했어도 골을 기록했고 전 경기들에서 덴마크를 잡아내고 슬로바키아도 잡아내는 등 도깨비 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최근 경기력이 떨어진 핀란드를 상대로 충분히 이변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핀란드 쪽으로 70% 가까이 몰리는 상황에서 이번 경기에서 이변을 잡아낸다면
독식도 가능한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저는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핀란드의 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 잉글랜드 대 이탈리아. 잉글랜드는 직전 경기에서 호주에게 1대0으로 승리했고 이탈리아는 직전 경기에서 몰타에게 4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잉글랜드가 압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잉글랜드가 직전 경기에서 호주에게 승리를 기록하긴 했지만 경기력 자체에서 압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경기에서 주력 선수들의 휴식을 부여하면서 이탈리아와의 유로 경기를 확실하게 대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탈리아도 지금 좋은 전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원정에서의 불리함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최근 잉글랜드의 지금 벨링엄 선수와 와킨스 선수, 메디슨 선수 등 주력 선수들이 소속팀에서 압도적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도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 이탈리아가 4경기째 패배가 없긴 하지만 마케도니아, 몰타 같은 약팀들과의 경기였고 잉글랜드도 지금 7경기째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홈에서 압도적인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경기 홈팀 잉글랜드의 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에서 조금 이변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무승부 이변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10번 경기 몰타 대 우크라이나. 몰타는 직전 경기에서 이탈리아에게 4대0으로 패배를 기록했고 우크라이나는 직전 경기에서 마케도니아에게 2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몰타가 홈에서의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긴 하지만 전력 자체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최근 보여주는 경기력도 확연하게 차이가 날 만큼 몰타가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적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원정에서의 불리함을 가져가지만 그래도 이번 경기는 우크라이나 쪽으로 당연하게 인정하고 가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크게 고민하지 않고 홈팀 몰타의 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 세르비아 대 몬테네그로. 세르비아는 직전 경기에서 헝가리에게 2대1로 패배를 기록했고 몬테네그로는 직전 경기에서 레바논에게 3대2로 승리를 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팽팽한 경기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팀 전력에서 비슷해 보이고 최근 보여주는 경기력도 비슷해 보입니다. 다만 세르비아가 홈에서의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직전 경기에서 헝가리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미트로비치 선수와 밀린코비치 선수를 필두로 한 공격 전개는 최근 4경기 연속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몬테네그로의 수비는 충분히 뚫어낼 수 있는 전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몬테네그로는 원정에서 불가리아에게 승리했지만 보스니아와 슬로베니아에게 패배하는 등 원정 경기 기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르비아가 압도하지는 못하더라도 한 골 차이 승리는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홈팀 세르비아의 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리투아니아 대 헝가리. 리투아니아는 직전 경기에서 불가리아에게 0대2로 승리했고 헝가리는 직전 경기에서 세르비아에게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헝가리가 압도적으로 경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리투아니아가 홈에서 2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긴 하지만 헝가리와 전력 차이는 커 보입니다. 헝가리가 직전 경기에서 강팀인 세르비아까지 잡아내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만큼 리투아니아의 승리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리투아니아가 홈에서 무승부를 많이 거두고 있고 헝가리도 지금 원정에서 몬테네그로와 비기고 룩셈부르크와 비기는 등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를 많이 거두고 있기 때문에 전력에서 앞서는 헝가리라고 할지라도 원정 경기 기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 무승부 이변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홈팀 리투아니아의 무패 2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 북아일랜드 대 슬로베니아. 북아일랜드는 직전 경기에서 산마리노에게 3대0으로 승리를 했고 슬로베니아는 직전 경기에서 핀란드에게 3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슬로베니아가 압도적인 경기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아일랜드가 지금 직전 경기에서 지금 산마리노에게 승리하긴 했지만 최약체로 평가받는 산마리노와의 경기였고 그 직전 경기들에서 5연패를 기록하면서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로베니아는 지금 최근에 3연승을 기록하고 있고 그 승리한 3경기에서 11골을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북아일랜드가 보여줬던 경기력으로는 현재 슬로베니아에게 승리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경기도 그냥 인정하고 가야 되는 그런 경기로 보여집니다. 이번 경기 홈팀 북아일랜드의 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번 경기 산마리노 대 덴마크. 산마리노는 직전 경기에서 북아일랜드에게 3대 0으로 패배를 했고, 덴마크는 직전 경기에서 카자흐스탄에게 3대 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덴마크가 압도적인 경기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산마리노도 지금 최악체로 평가받고 있고, 직전 78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산마리노의 전력으로는 덴마크에게 흠집도 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농담을 조금 섞어서 덴마크 선수단 지금 식당 아주머니가 공격수로 나와도 덴마크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 팀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경기 고민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홈팀 산마리노의 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승무패 59회차 알아봤습니다. 이제 60회차부터는 다시 EPL과 지금 라리가로 구성이 됐는데, 이번 59회차 국가대항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60회차를 분석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번 회차에서 구독자 형님들도 꼭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고 승무패 60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